자, 4단원 우리 연습 문제들 몇 개를 좀 풀어줄 건데 4-2번은 4-2번 문제를 푼다기보다 절대값 그래프에 대한 간략한 설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즉 이제 함수 fx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그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드릴 거예요. 네 가지 형태가 있죠. y는 fx의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씌워지는 함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y는 f하고 x에만 절대값이 씌워진 이런 함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y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고 fx가 있고요. 참고로 이 녀석은 함수는 아닙니다. 알았죠? y값이 여기는 x값 하나에 y가 두 개씩 결정되기 때문에 이건 함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자, 네 번째 y에도 절대값이 있고요. fx에도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및 이론에 대한 좀 빠르고 간략한 설명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범위를 이렇게 나눠야겠죠. 절대값이 있으니까요. 언제는 fx가 될 거고요. 언제? fx가 0 이상일 때요. 여기까지 오케이? 언제는 마이너스 fx가 됩니다. 언제? fx가 0보다 작을 때요. fx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겠죠. 당연히. 그치? 똑바로 좀 앉을까요? 다 그릴 줄 아나요 혹시? 태도가 오늘 조금 거슬려요? 자네? 알았지? 원래 우리 학원 학생인가요? 어떤 선생님 반이죠? 할 거면 계속 열심히 하고 안 할 거면 집에 쉬세요. 알았죠? 자 봅시다. 그래서 fx 그래프가 만약에 봐봐. fx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그냥 내가 모르는 어떤 해괴망측한 함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fx 그래프입니다. x축이 기준입니다. 왜? fx가 0 이상이라는 말은 fx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을 때를 말하는 건데, 즉 요때랑 요때는 fx 그래프를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fx가 0보다 작을 때, 즉 요때랑 요런 때들은 이거는 fx 그래프를 무슨 축 대칭시키는 거야? x축 대칭시키는 거야. 그치? 즉 요때는 요 그래프를 x축 대칭시키세요. 요때는 요 그래프를 x축 대칭시키세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즉 x축 아랫부분을 접어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그래프를 다 그리고요. 전체 다 그리고요. x축 아래 접어 올려요. 좀 지울게요. 좀 이따 다시 쓸게요. 좀 이따. 전체 다 그려요. 일단 함수를 다 그린 다음에 x축 아랫부분을 접어서 올린다, 이런 뜻이에요. 알았지? 그냥 간략하게 그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자, 두 번째, x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녀석인데요. 자, 이 녀석은 무슨 녀석이냐? fx가 될 때는 언제? x가 0 이상일 때는 fx 그래프가 되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f-x가 됩니다. 즉 y축 오른쪽 그림이야죠. y축 오른쪽은 원래 함수 그래프 그리면 되고요. y축 왼쪽은 y축 대칭시킨 그래프를 그리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얘는 그래프가 원래 fx 그래프가 y축을 기준으로 그림을 그리는 녀석인데요. 원래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놓을까요?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이게 원래 fx의 그래프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녀석을 y축에 대해 대칭시킨 그래프가 하나 더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봐봐. y축 오른쪽은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요. y축 왼쪽은 y축에 대칭시킨 녀석을 그린다고요. 즉 y축 대칭시킨 녀석을 왼쪽 거 그려주신다고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신다고요. 이해됐나요? 이해됐나요? 자, 그럼 그리는 방법에 대한 얘기는 애초에 있잖아. 그래프가 원래 함수 그래프 중에 이 부분이 필요가 없어. 그치? 즉 원래 함수 그래프를 y축 오른쪽만 그려요. 그린 다음 y축 데칼코마니를 완성시켜 주시면 됩니다. y축 데칼코마니가 y축 기준으로 접었을 때 좌우가 딱 포개지는 그래프를 그리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이고. 다음 세 번째는 이제 y의 절대값 씌워진 녀석인데요. 얘는 아예 식을 좀 따로 써야 합니다. 이제 y가 0 이상일 때는 그때는 함수가 y는 fx 그대로 나오고요. y의 절대값이 그대로 나올 거니까 y가 0보다 작을 때는요. y는 빼기 fx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x축 위쪽을 말하는 거죠. x축 위쪽은 원래 함수 그대로 그리고요. x축 아래쪽은 x축 대칭시킨 그래프 그리시면 된다 이겁니다. 이게 역시 x축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아까 이런 예를 다시 들어볼게. fx가 이렇게 있고요. 얘를 x축 대칭시킨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원래 함수 그래프는 x축 위쪽은 원래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요. 이렇게. x축 아래쪽은 x축 대칭시킨 녀석을 그립니다. 그래프 이렇게 생겼습니다. 노란색만 그래프예요. 즉 보시면 그럼 원래 함수 그래프를 x축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원래 함수 그래프를 애초에 그릴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어느 정도 기억하고 계시면 되냐? 원래 함수 그래프를 x축 위쪽만 그려요. 그 다음에 x축 데칼코마니를 만드는 겁니다. x축으로 접었을 때 포개지도록 하는 그래프를 x축 아래쪽에 이쁘게 완성시켜 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 4번. 이 녀석인데요. 이 녀석은 얘네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부분만 그리시면 됩니다. 봐봐. y축 오른쪽과 x축 위쪽에 동시에 만족시키는 영역. x 1사분면 영역. 그치? 즉 얘는 이제 방법만 바로 얘기를 할게요. 그래프를 1사분면만 그래요. 얘를 x축, y축, 원점 대칭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된다. 자, 무슨 얘기냐? 사분면을 이렇게 그려놓고요. 어떻게 해볼까요? 원래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이 그래프를 1사분면에 해당되는 부분만 그리세요. 이렇게. 이 그래프를 x축 대칭. 이렇게. 이 1사분면에 있는 그래프를 y축 대칭. 이렇게. 1사분면에 있는 걸 원점 대칭. 이렇게. 이 노란색 그래프가 지금 저 x의 절대값, y의 절대값 씌워진 녀석의 그래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얘도 역시 함수는 아닙니다. 왜? x 하나에 y가 두 개씩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함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일단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거를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은 특히 잘 아셔야죠. 이번 그 1학년 2학기 때 이런 것들이 좀 학교 교과서 같은 데들 좀 나올 겁니다. 문제로. 자, 이걸 가지고 연습 문제 몇 번, 쪽이 2번 문제를 내가 풀어볼게요. 연습 문제 4-2번. 다음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리랍니다. 자, 얘는 요 4개의 형태 중에 어떤 형태로 보셔야 하냐? x에만 딸랑 씌워져 있는 요런 형태로 보셔야겠지, 그치? 그럼 어떻게 그려야겠어? 애초에 그래프를 다 그리지 않고요. 애초에 그래프를 y축, 원래 이렇게 생긴 건데 0,1에서 y축 오른쪽 부분만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y축 오른쪽만 그린 다음에 y축 데칼코마니가 되도록, y축을 접었을 때 y축 데칼코마니가 되도록 이렇게 완성시켜 주시면 여기 끝에가 좀 뾰족하게 생긴 2차 함수랑 뭔가 좀 비슷하지만 좀 뾰족하게 생긴 이런 그래프가 완성이 됩니다. 좀 더 상세하게 그려주기 위해서 1 대입하면 2가 나오죠,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표시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도 4개 중에 어느 형태로 봐주셔야 되냐? 이렇게 x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두 번째 형태로 봐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애초에 그래프를 y축의 오른쪽만 그릴 건데 원래 이 함수는 그래프를 다 그려도 y축 오른쪽밖에 없습니다. 그치? 그치? 원래 y축 왼쪽엔 그래프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 y축 데칼코마니가 되도록 이렇게 완성시켜 주시면 좌우 대칭 되게 이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 문제의 답입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곡선 한 쌍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 라는 거예요. 3번 y는 절대값 로그 2에 x 빼기 1. 자, 요 녀석은 일단 절대값이 없는 녀석을 전부 다 그릴 거예요. 절대값 없는 녀석은 로그 2의 x를 오른쪽으로 한 칸 평행 이동시킨 거기 때문에 원래 여기가 점근선이던 게 점근선이 1로 이렇게 옮겼고요. 그쵸? 원래 1,0을 지나던 게 2,0으로 옮긴 이렇게 생긴 그래프입니다. 절대값이 없으면. 그치? 근데 절대값을 씌운 순간 아랫부분을 접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점근선입니다. 이쪽은 어쨌든 1을 향해 점점 가까워지는 이런 이쁘게 생긴 그래프가 우리 문제의 답입니다. 점근선입니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아래쪽은 필요 없고요. 4번 x에도 절대값, y에도 절대값. y의 절대값은 로그 2의 x의 절대값이에요. 자, 얘도 원래 y는 로그 2의 그래프를 원래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1,4분면만 그리세요. 이렇게 1,4분면 사실 여기가 이렇게 살짝 좀 날카롭게 이렇게 생겨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겼고요. 이 녀석을 x축 대칭, 이렇게 x축 대칭, 여기 요 녀석을 y축 대칭, 요 녀석을 원점 대칭 시킨 요렇게 4개의 곡선이 쌍을 이루고 있는 요 그래프가 4-2번의 네 번째 녀석의 그래프입니다. 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자체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다항함수, 삼각함수 어디 가리지 않고 전부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규칙이니까요. 우리가 대학교 합격 발표를 받는 날까지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알았죠? 대학교 합격 발표를 받는 날까지는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게 2번이었습니다. 다음은 그래프에 자, 대칭성에 관련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대칭성. 자, 4개를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첫 번째, 기함수라는 녀석이에요. 기함수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원점 대칭 함수를 기함수라고 부릅니다. 원점 대칭 함수를 기함수라고 부르는데요. 이 원점 대칭 함수의 정의가 뭐냐면 어떤 함수의 지 자신 fx의 그래프를 원점 대칭 시켜도 처음 함수 그래프랑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똑같이 포개지는 그런 함수들. 대표적인 애들이 직선들, 원점을 지나는 직선들. 직선. 자, 원점을 기준으로 그림을 180도 돌려도 처음 그림과 완벽히 똑같은 직선이겠죠. 이해돼? 이런 녀석들이 기함수라는 거고요. 자, 봐봐. 어떤 함수를 y는 fx를 원점 대칭시킨 함수는 요렇게 쓰거든. 그렇죠? 이게 y는 fx를 원점 대칭시킨 함수지. 그 함수랑 처음 함수랑 완벽히 같다. 즉, 요 식이 기함수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어떤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라는 말은 이 함수는 원점 대칭 함수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두 번째, 우함수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우함수는 y축 대칭 함수를 줄임말입니다. y축 대칭 함수의 정의는 뭐냐면 y는 fx의 그래프를 y축 대칭시켜도 처음 함수와 완벽하게 포개지는 녀석. 가장 대표적인 녀석이 이제 이런 애들입니다. y는 x제곱 그래프 그리고 y축 여기 이렇게 그리면 얘 자기 자신 y축 대칭시켜도 처음하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죠. 이런 함수를 y축 대칭 함수라고 하고, 그럼 식으로 f-x가 어떤 함수를
y축 대칭시킨 건데 요 식하고 처음 함수의 식하고 완벽히 똑같다. 이게 우함수를 나타내는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하면 지금 요 함수는 y축에 대해 대칭인 상태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자, 두 개는 뭐냐? 1번과 2번의 응용인데요. 기함수가 원점 대칭함수인데 원점이 아닌 a, b에 대하여 대칭함수. a, b의 대칭함수가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생겨서 예를 들어 이 정도 점이 있다고 해봐. 이 점을 기준으로 그림을 180도 회전시켜도 처음하고 그림이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이 기함수는 기준점이 원점이었으면 얘는 그 회전시켜도 되는 그 점이 원점이 아니라 또 다른 지점에 있는 것 뿐이죠. 이런 차이밖에 없습니다. 즉 결국 그러니까 기함수를 평행 이동시킨 녀석이에요. 자, 근데 그러니까 요 점이 a, b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잘 봐. 자,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냐면 여기 두 지점을 이렇게 잡으면 한 지점을 x라고 하면 요 지점의 x좌표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요 두 점의 평균이 a가 나와야 돼. 지금 이해돼? 평균이 a가 나와야 된다는 건 요 점의 x좌표는 이 a에서 x를 뺀 값이어야지. 그치? 이해됐니? 이쪽은 x라고 놓으면 이쪽이 2a 빼기 x가 나오니까 뭐 크게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때 요 점의 y좌표가 f 2a 빼기 x일까? 됐어요? 마찬가지로 이때 y좌표가 f 당연히 x겠죠. 근데 중점이니까 길이가 똑같아야 되거든. 왜? 이 점을 기준으로 회전시켜서 같아지려면 요 점 기준 점대칭이라는 거잖아, 그래프가. 그치? 봐봐. 요 점과 요 점의 중점의 y좌표가 얘야. 이해돼? 중점의 y좌표 어떻게 구할 건데?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b가 나와야 된다 이거지. 즉 fx랑 f 2a 빼기 x랑 더하면 2b가 됩니다. 이 식이 a, b에 대하여 대칭 함수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선생님 이런 게 어디에 나와요? 이런 게 수능에 나와요. 알았죠? 자, 기억하고 계세요. 쉬운 문제집엔 그러니까 별로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 왜냐면 그러니까 쉬운 문제집이겠죠. 자, 얘랑 똑같은 표현이 이번엔 이렇게 잡는 거죠. 여기를 x로 안 잡고 a에서 오른쪽으로 x만큼 간 지점. 그럼 얘는 a에서 x만큼 왼쪽으로 간 지점 이렇게 잡아야 되거든. 더해서 2로 나눈 게 a만 나오면 되니까. 그치? 그럼 그때는 요 값이 함수값이 f a 빼기 x라고 쓸 수 있고요. 그때 함수값은 f a 플러스 x라고 쓸 수 있고 어쨌든 두 개의 중점이 b가 되면 되는 거니까 표현 방법이 f a 플러스 x와 f a 빼기 x를 더해서 더한 게 2b랑 똑같아. 이렇게 써 있기도 합니다. 두 개가 완벽하게 똑같은 표현이에요. 뭐? a, b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식입니다. 자. 4번. x는 a에 대하여 대칭 함수. x는 a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입니다. 즉 x는 a가 있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서 이 기준으로 접었을 때 좌우가 딱 대칭이 되는 이런 함수들을 말하는 건데요. 그럼 이 함수는 어딘가 두 점을 잡아서 길이가 똑같은 이런 지점들이 무조건 존재할 겁니다. 그치? 그럼 이 점에 x좌표와 이 점의 x좌표 한쪽을 x라고 놓으면 역시 이 두 점의 x좌표의 중점이 a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여기를 2a 빼기 x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이 두 지점은 함수값이 똑같은 거예요. 높이가. 그치? 따라서 이 점의 y좌표는 fx이자 f2a 빼기 x일 거니까요. 요 식이 x는 a에 대하여 대칭함수를 의미하는 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요 x 대신에 a 플러스 x를 쓰시면 요 x 대신에는 a 빼기 x를 쓰면 또 두 개의 중점이 a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요 두 지점의 함수값이 똑같다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대칭 함수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아이고 힘들어. 자, 뭐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하는 녀석들이 이 대칭 함수들이 이제
이제 시간도 있고 해서 알려드린 거고요. 앞으로 이제 계속 등장할 겁니다. 이런 대칭 함수들이. 자, 뭐 대칭 함수에 관련된 문제는 아닌데 두 함수가 서로 뭐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써져 있는 문제가 하나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4-5번이에요. 연습 문제 4-5번. 문제를 보시면 문제가 좀 적을 시간이 혹시 필요하신 분 다 적으셨어요? 필요해요? 다 적었어요? 자, 봅시다. 문제가 자, fx가 a에 bx 빼기 1, gx가 a에 1 빼기 cx인데요. 얘네 둘이 x는 2에 대하여 대칭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얘를 x는 2에 대해 대칭시키면 얘가 된대요. 얘를 x는 2에 대해 대칭시키면 얘가 된답니다. 즉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 그래프가 얘네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으나 x는 2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요 정도로 생겨야 한다는 얘기겠지, 그치? 하나가 f면 하나가 g여야 돼. 누가 f고 누가 g인지는 나도 몰라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야. 자, 그때 f4 더하기 g4가 2분의 5랍니다. 봐봐, 4는 2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몇 칸가 있는 지점이야? 2칸가 있는 지점이죠. 그 지점과 왼쪽으로 2칸 가 있는 지점 얼마겠어? 0은. 얘네 두 점은 높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치? 마찬가지로 이 두 점은 높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이해됐니? 따라서 왜 2야? 여기 4. g에다가 4를 넣은 값은 f에다가 0을 넣은 값하고 똑같습니다. 그치? 이 값은 f0과 똑같고요. 마찬가지로 g에다 4 넣은 값은 f의 0. g에다 f0. f에다 4 넣은 값은 g에다 0 집어넣은 값하고 높이가 똑같네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얘가 2분의 5라고 주어져 있는 겁니다. g0은 얼마야? g0은 a의 1승이고요. f0은 a의 마이너스 1승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문제죠. a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승이 2분의 5입니다. 이런 거는 중학생 때도 풀어봤어요. 양변에 2a 곱하면 2차 방정식 되고요. 그 2차 방정식 푸시면 a 값 나오는 그런 문제가 그냥 돼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다 풀 수 있어요. 저희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저거. 요새 기출 문제예요. 얘도. 되게 오래된 문제인데 이게 언제 문제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오래된 문제. 필요 충분 조건이란 얘기죠. 필요 충분 조건. P면 Q이다도 참, Q이면 P이다도 참. 즉 똑같은 소리를 쓸 거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자, 어떻게 Y는 fx와 이건 다 아는 얘기여야 합니다. Y는 gx에 얘네 둘의 교점의 x 좌표가 방정식의 실근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점의 x좌표 하면 방정식의 실근. 교점의 x좌표 하면 방정식의 실근. 이런 게 떠올라야 돼. 그러니까 문제에서 교점의 x좌표가 어쩌고 저쩌고 이 방정식의 실근이 몇이라는 얘기구나. 거꾸로 그럼 방정식의 실근을 찾아라. 얘네들의 교점의 x좌표를 관찰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거꾸로 왔다리 갔다리 생각하실 수 있다라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다 배웠죠. 혹시 자네 뭐 이해 안 가는 거 있어요? 이해 가요? 오케이. 이런 거죠. 도훈이, 그치? 자, 봅시다. 문제 4-6번. 연습 문제 6번입니다. 자, 연습 문제 6번 보시면 y는 k 곱하기 3의 x승이란 녀석이 얘랑 y는 3의 마이너스 x 하고 얘랑 y는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x 더하기 8
얘네 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하고요. P와 Q의 X좌표의 P가 1대2랍니다. 문제. 그러니까 둘의 교점의 X좌표가 P, 둘이 교점의 X좌표가 Q의 X좌표인데 교점의 X좌표가 1대2래. 즉, 그럼 얘네 둘의 교점의 X좌표 알파, 얘네 둘의 교점의 X좌표 얼마? 2알파. 이렇게 놓고 풀어야겠죠. 중학교 때도 방정식의 두분의 B가 1대2예요. 하면 알파, 2알파, 뭐 A, 2A 뭐 이렇게 놓고 풀었잖아. 그치? 그 정도 수준입니다. 즉, 알파는 근데 어떤 방정식의 근이냐? 선생 맞죠? K 곱하기 3의 X는 3의 마이너스 X. 요 방정식의 근이 알파이고요. 그러겠죠. 그죠? 교점 X좌표 알파. 마찬가지로 K 곱하기 3의 X승은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X승 더하기 8. 요 방정식의 근이 2알파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근의 정의가 뭐야? 대입하면 성립하는 미지수의 값을 근이라고 한다. 그치? 대입하면 성립하는, 즉 알파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K 곱하기 3의 알파는 3의 빼기 알파고요. 얘 정리하면 K 곱하기 3의 2알파는 1이 됩니다. 양변에 3의 알파승씩 곱해준 거예요. 그렇죠? 이게 3의 알파 분의 1이니까 3의 알파승 분의 1이니까 양변에 3의 알파씩 곱하면 좌변은 지수가 1이 더 늘어나는 거지. 이해 안 되는 분 빨리 얘기하세요. 이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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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여기 2알파 또 대입하세요. K 곱하기 3의 2알파는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2알파 더하기 8인데요. 오호 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 이게 얼마? 1. 1은 그럼 4 곱하기 3의 2알파는 1을 이항시키면 7이 되고요. 3의 2알파승은 얼마다? 4분의 7입니다. 원래 얘가 얼마라고? 얘가 4분의 7이래요. 그럼 K는 얼마겠니? 7분의 4겠죠. 답이에요. 되게 자연스러운 생각의 연결로 해결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막 어거지로 막 뭘 끼워 맞추고 그렇게 푼 건 아니고요. 근이다. 교점의 X좌표 방정식의 실근 떠올렸고 실근 알파 2알파 대입해서 정리 끝. 뭐 이 정도 수준의 문제예요. 다른 단원 연습 문제 이렇게 많이 풀어본 적 없죠, 그렇죠? 이 단원이 중요하고 어렵고 뭐 그래서 많이 풀어드리는 겁니다. 꼭 집에 가서 다시 풀어보세요. 이거 진짜 안 풀어보면 진짜 못 풀어요. 어디가 이해가 아닌가? 어디? 얘? 얘는 이제 얘랑 얘 교점의 X좌표가 2알파라고 했기 때문에 얘랑 쟤랑 갖다 놓고 요 방정식의 근이 2알파다. 다 다른 겁니다. 두 개 다른 줄. 그래서 여기다 2알파를 대입한 식. 얘네 둘이 갖다 놓은 게 알파. 알파 대입해서 정리한 식. 따로따로. 8번. 8번 문제 볼게요. 내가 어제 그 그래프 대소 비교하는 거 내가 어제 9번 풀어줬잖아. 9번 풀어주면서 그런 얘기했죠. 대소 비교하는 건 대부분 다 기울기, 길이, 넓이 셋 중에 하나라고요. 대소 비교하는 건 대부분 다. 아니면 이거 세 개가 아닌 건 엄청 쉬운 거. 그래서 엄청 쉬운 거밖에 없어요. 그냥 눈으로 봐도 누가 더 큰지 작은지 찾을 수 있는 거 말곤 대부분 다 길이나 기울기나 길이나 넓이 셋 중에 하나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해서 1번. 이런 관계를 만족하고요. 자,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관찰을 해보랍니다. 나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관찰을 해보려고 해요. 이게 밖에 써있냐? BA라고 써있죠. 여기 그렇죠. BA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있잖아.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A, FA
FA가 참고로 지금 2의 A승 빼기 1이야. 마찬가지로 B, FB 2의 B승 빼기 1. 얘네 두 점의 기울기입니다. 그쵸? X좌표끼리 빼면 분모에 있고요. Y좌표끼리 빼면 1 없어지니까 분자에도 똑같이 써집니다. 그치? 이해돼? 얘네 두 점의 기울기. 함수의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는 함수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쵸? 그림을 내가 너무 잘못 그렸어. 그림을 너무 잘못 그렸고.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Y는 X도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원점이고요. 자, A랑 B는 0보다 큰 지점에 어딘가 A랑 B 두 지점을 잡을 건데요. 봐봐. A를 내가 이쯤 잡고요. 이 점을 말하는 거죠. B를 이쯤 잡아요. 이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렇게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인데요. 그치? 이 기울기는 Y는 X가 왜 있냐면 이게 기울기가 1인 대표적인 녀석이라 그래요. 기울기가 얘는 1보다 커요? 작아요? 크죠? 그쵸? 근데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봅시다. 일단 A를 좀 가까이 이렇게 잡고요. 점선으로 그리려고 그랬는데 B도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잡습니다. 이것도 또 두 점의 이렇게 기울기. 이 기울기는 1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작죠. 그쵸? 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먹은 거기 때문에 여기 1보다 기울기가 작은 곡선 구간이 있고요. 그 위에 두 점으로 잡아서 연결시키면 얘보다 덜 가파르게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좀 왜곡시켜서 그려보면 왜곡을 해보면 이렇게 돼 있는 상황. 얘가 기울기가 1이라고 하면 이렇게 두 점을 잡으면 얼마든지 기울기가 1보다 작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아래로 볼록인 녀석. 얼마든지. 즉 그래서 1번은 항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2번 쓸데가 없네요. 한 문제 풀고 쓸데없어. 2번. 글씨 좀 작게 써야 되는데. 2번. 어딘 2번. 2번도 애초에 문제를 있잖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면 이 녀석은 B, 2의 B승 마이너스 1하고 원점 0,0 가지고 기울기 구한 거예요. 얘는 역시 A, 2의 A승 빼기 1 하고요. 0,0의 기울기를 구한 겁니다. 그러면 원점 하나 고정돼 있고요. 봐봐,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으면 이제 요 기울기랑 요 기울기를 보라는 거예요. 이쪽 기울기가 더 크죠. 왜? 이번엔 요 곡선 위에 한 점 고정시켜 놓고 여기서 가까운 점과 먼 지점을 향한 기울기를 각각 관찰하는 건데, 이 곡선 아래로 볼록인 곡선은 점이 가까워지고 점점점 멀어질수록 기울기가 끝없이 계속 커집니다. 그치? 그러니까 어딘가 두 점을 잡아서 작은 걸 A, 큰 걸 B라고 하면 B 쪽 기울기가 무조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기울기가 계속 커지니까요. X값이 커질수록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기울기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B가 여기여도 B보다 A가 기울기가 크고요. 그렇죠? P가 여기여도 A가 여기 B가 여기여도 뒤쪽이 무조건 기울기가 더 큰데 B가 무조건 더 뒤에 있으니까 이 녀석은 참이겠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울기를 이용하여 대소관계를 확인해 봅시다 라는 문제였습니다. 저 4-7번 풀어야 된다. 앞으로 4-7번 집에서 풀어보세요. 그 합성함수 역함수 관련된 문제인데요. 좀 풀어줬어야 되는데. 4-7번 하나 볼까요? 4-7번부터 다시 볼게요. 하나만 볼게요. 하나만. 누가 올라볼까? 오늘 숙제 다 해온 사람. 이건 좀 체크하자. 오늘 숙제 다 해오신 분. 잠깐 손 좀 들고 있어봐. 손 든 거야? 자, 오늘 숙제 자, 자네가 골라봐. 숙제 다 한 사람 중에 4-7번에 1, 2, 3번 중에 하나만 풀어볼게.
하나만 풉시다. 하나만. 다 풀기 귀찮으니까. 다 또 거기서 거기인 문제입니다. 전부 다 거기서 거기인 문제고. 3번. F. 얘는 어떻게 풀어야 문제가 편하냐면 gx가 그 괄호 안에 있는 로그 2x를 gx라고 놓을 거고 hx를 내가 2x라고 놓을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문제가 어떻게 써져 있는 거냐면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애초에 문제가 지금. 그치? 아이고 여기 h라고 놓으면 안 돼요. k라고 넣어요. 그냥 문제의 hx라는 녀석이 또 등장하잖아. 그치?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F랑 F 서클 G가 H일 때 H 말고 K K일 때 뭐 찾으래? F 서클 H가 4X 제곱이 되는 H를 구하세요. 역시 또 K 있으니까 I도 나요. IX. 그러니까 함수를 여러 개를 이렇게 이름을 다 지어주는 겁니다. 이름이 없는 애들 불쌍하니까요. 그렇죠? I. 자, 이가 되는 결국 지금 여기서 함수식을 모르는 게 뭐 이제 H랑 F 정도밖에 몰라요. 그렇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내가 요 식에서 F를 먼저 찾을 건데 합성함수의 성질인 F를 찾고 싶잖아. 그치? 그래서 G의 역함수를 오른쪽에 하나씩 이렇게 합성을 시켜줘. G의 역함수를 이렇게 하나씩 합성을 하면 어떤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되고요. 그렇죠? 항등함수는 어떤 함수랑 합성을 하나마나 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F라는 함수는 K 합성 G의 역함수입니다. 근데 이 G의 역함수 찾아볼까요? G의 역함수는 2x승이잖아. 그치? 밑이 똑같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역함수 관계다. 이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G의 역함수를 K에 집어넣는 거예요. 즉 G의 역함수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즉 2 곱하기 2x승. fx가 요 함수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원래 이 녀석은 2의 x 더하기 1승. 여기까지 fx라는 함수를 찾았어요. 내가 이렇게. 자, 그럼 두 번째. 여기서 나는 또 얘 찾아야 되잖아. hx가 뭔지 모르니까. 그럼 역시 h를 찾기 위해서 f의 역함수를 이렇게 있고요. f의 역함수를 여기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합성을 시키면 얘네들이 또 이제 합성해서 딱 항등함수가 돼서 없어지고요. h 남는데 h가 f의 역함수 안에다가 이렇게 ix를 집어넣는 거네. 그치? f의 역함수를 찾아야죠. f의 역함수. 우리 지난 시간에 역함수 찾는 건 해봤죠? 요 함수 역함수 열심히 찾으시면 로그 2의 x 하고 뒤에 빼기 1 이렇게 따로 붙어요. 그래서 역함수를 구해보시면 그러면 얘는 로그 이 x 자리에 얘를 집어넣는 거죠. 4 x 제곱하고 뒤에 빼기 1 이렇게 써지는 겁니다. 이게 내가 찾는 hx예요. 그럼 얘를 정리를 하시면 로그 2에 얘가 정리하시면 2x 제곱 이렇게 돼요. 얘가 내가 찾는 hx. 로그 2의 2니까요. 로그 2의 2를 나눗셈을 해주시면 분모의 2로 들어가니까요. 로그 2의 2x 제곱 이렇게 hx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역함수 합성함수의 성질들을 좀 이용해서 아직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또는 이제 그 밑에 친구들이 역함수 합성함수 성질을 이렇게 완벽히 사용하는데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뭔가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문제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곧 너희가 어딘가 정반에서 수업을 들으면 이제 곧 이제 함수 나갈 때가 됐으니까 우리 내일 합니다. 알았죠? 내일 할 거고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얘가 어려워요. 10번이 어렵습니다. 10번. 10번. 자, 주기 함수라는 건데요. 주기 함수라는 건 일정한 간격으로 똑같은 그래프가 반복되는 함수를 주기 함수라고 부릅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똑같은 그래프가 반복되는 함수.
되게 그려보면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 정도 잡죠. 이런 식으로 쭉 계속합니다. 이쪽으로도 쭉 계속 이런 거 같은 그래프가 계속 반복되자. 컨트롤 C, 컨트롤 V, 탁탁탁탁. 그치? 이런 함수를 주기 함수라고 부른다고. 자, 그때 주기라는 건 그래프가 반복되는 최소 간격을 주기라고 부릅니다. 즉 봐봐, 얘는 이렇게 두 개를 잘라서 계속 이어서 붙여도 두 개 단위로 붙여도 계속 똑같은 그림이 반복되겠지. 그런다고 해서 주기를 4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거야. 그래프가 반복되는 최소 간격 얼마? 몇 칸? 2칸. 주기가 2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면 어딘가 x를 하나 딱 잡으면 거기서 높이가 똑같은 지점들을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여기는 얘보다 딱 2칸 간격 오른쪽에 있을 거야. 그치? 마찬가지로 이 점은 얘보다 딱 2칸 간격 왼쪽에 있을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는 얘보다도 2칸 오른쪽에 있을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해돼? 그럼 얘는 fx랑 fx 플러스 2랑 막 fx 플러스 4랑 이런 애들이 전부 다 똑같을 거야. 그치? 마찬가지로 fx 마이너스 2도 fx 마이너스 4도 막 전부 다 똑같을 거야. 그치?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겠지. 그치? 그 중에 반복되는 최소 간격 양수 중에 제일 작은 거 그치? 즉 이 함수에서 반복되는 최소 간격을 주기라고 하고요. 만약에 주기를 t라고 하면 이 주기가 t인 함수를 나타내는 식이 fx랑 fx 플러스 t가 같다. 이게 주기가 t인 주기함수를 나타내는 식이야. 근데 문제는 여기 성립하지 않아. 즉 주기함수, 주기가 t인 주기함수예요. 이걸 보고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 이걸 보고 아 얘는 주기가 t인 주기함수네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fx랑 fx 플러스 4가 같으니까 얘는 주기가 4인 주기함수 아닌가요? 아니지. 주기가 2인 주기함수에서도 fx와 fx 플러스 4는 똑같습니다. 이해돼? 즉 저것만 보고 주기가 4구나 판단할 수 없다고 2일 수도 있다는 거지. 이해돼? 즉 그럼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 주기함수는 맞는데 주기가 t가 아니고요. t를 자연수로 나눈 값. 이 중 하나입니다. 즉 주기가 4, 2, 3분의 4, 1, 5분의 4, 6분의 4, 7분의 4 이런 애들 중에 하나가 있다고요. 주기가.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주기가 여기 써져 있는 t 값을 자연수로 나눈 것 중 한 개입니다. 한 개.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주기함수 나중에 6단원, 9단원에 또 나와요. 알았죠? 자, 일단 이 주기함수 관련된 건데요. 주기함수가 나오면 우리는 주기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문제들이 있으면 그래프를 좀 크게 그리세요. 알았죠? 그래프의 대칭성이나 그래프가 같은 값이 반복되는 이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인데 특히나 우리가 초급자일수록 더 크게 그려주셔야 돼요. 초급자일수록 어느 정도 크게냐면 너희가 쓰고 있는 노트를 가로로 눕혀서 가로줄에 꽉 차게끔 정도는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 좀 조그만하게 그려도 될 거예요. 그래서 나도 여기에다가 지금 문제 4-10번을 풀 건데 엄청 크게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엄청 큰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만큼 가로로 꽉 차게 그래프를 이 정도 X축 Y축은 이쯤. 니네는 Y축을 어디다 잡아야 이 오른쪽이 중요한지 왼쪽이 중요한지 이런 걸 아직 모르니까
가운데 정도 잡고 양쪽으로 쭉 길게 충분히 그려놓고 문제를 풀어야겠죠. 그쵸? 자, 문제가 연습문제 10번입니다. 모든 실수에 대하여 fx 플러스 2는 fx를 만족시키고요.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는 함수 fx가 절대값 x 빼기 2분의 1 더하기 1이랍니다. 즉, 근데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이 얼마야? 2죠. 지금 딱. 이만큼 간격에 대한 함수가 주어졌고 이렇게 식이 써져 있으면 이때는 주기가 2입니다 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왜? 그 두 칸 안에서는 그냥 얘 그래프가 고정이잖아. 그치? 그럼 그 그래프가 뭐라고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고 걔가 두 칸 간격으로 반복되니까 이건 주기가 그냥 2예요 라고 해도 된다고. 알았지? 얘 그래프 어떻게 그리냐 이런 거죠. 이 그래프를 위로 한 칸 올린 겁니다.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요?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있는 거잖아. 아까 어떻게 하자 그랬어? 다 그리고 x축 대칭시키면 된다 그랬어. 그치? 그럼 y는 x 빼기 2분의 1은 못 그린 사람 없을 거 아니야. 그치? y는 x 빼기 2분의 1 여기다 잠깐 그려보면 y는 x 마이너스 2분의 1이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을 지나고 길게 1인 직선이지. 그치? 얘를 접어 올려. 그럼 여기서 2분의 1, 0을 지나면서 접어 올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여기 당연히 2분의 1이겠죠. 얘를 위로 한 칸 올리시면 여기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입니다. 그치? 여기가 당연히 y좌표가 1이고요. 2분의 3이고요. 여기가 2고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저 그래프를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만 그릴 겁니다. 어디? 여기 2분의 1 에서부터 2 마이너스 2분의 1 또 2분의 3까지 이렇게 지금 내가 딱 두 칸 간격으로 그래프를 그려놓은 겁니다. 저 그래프가 계속 반복되는 함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로로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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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겼어요. 하루 종일 갑니다. 밤새 가요. 밤새. 이 지점의 y좌표 전부 다 1이고요. 지금 얘가 떨어지는 지점은 얘네들의 정수 지점 1, 여기가 2, 3, 4인 지점인데 얘네들의 가운데에 쑥쑥 다 떨어집니다. 이렇게 가운데에. 그리고 여기 위에 뾰족한 지점도 여기 가운데로 다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이 지점의 y좌표는 전부 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쪽도 사실 뭐 계속 가야 돼요. 계속 이렇게 갑니다. 힘들어.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프를 그려놓고요. 우리 두 번째 그래프가 하나 더 있습니다. y는 2의 n분의 x라는 녀석의 그래프가 있는데 얘랑 요 그래프가 교점이 5개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값을 구하랍니다. 이런 식, 그쵸? 자, 얘 몇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몇 나와요? 2의 빵승 1. 두 번째 n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2가 나오죠. 즉 반드시 여기를 지납니다. 얘는. 그리고 증가함수니 감소함수니? 증가함수지. 이렇게 증가하니까 이 왼쪽은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그치? 얘랑 맞나 안 맞나? 안 만나니까 이쪽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쪽으로 지날 건데 봐봐. 그럼 n이 1이면 1,2를 지나겠지. 여기를 지난다는 얘기야. 1,2가 1이 여기 있으면 1,2가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 이렇게 지나봐. 교점 5개 돼? 안 돼. n이 2일 땐 2,2를 지난다는 얘기겠지. 그치? 여기서 출발하는 건 똑같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교점 몇 개? 안 돼. 그치? 또 3,2, 4,2, 5,2, 6,2, 7,2 계속 해보는 거야. 왜? 늘어날수록 교점이 조금씩 늘어는 날 거 아니야. 그치? 자, 3,2를 지날 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기는 거야. 교점 몇 개? 3개. 안 돼. 4,2를 지날 땐 이렇게. 교점 몇 개? 여기 참고로 증가함수니까 여기 꼭지점보다 살짝 위에를 지나야 돼. 알았지? 이해돼? 이렇게 돼 있고요. 출발하는 지점이 얘랑 높이가 같은 선상인데 증가함수니까 어쨌든 살짝 높이 지나야 된다. 이렇게 지나야 될 거니까 여기가 교점이 2개, 3개, 4개, 5개. 오, 얘다 얘. 그치? 얘. n이 몇? 4. 그치? 또 여기.
여기도 이렇게 지나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 생기는 거니까 얘다, 그치? 5. 6을 지나면 6은 또 이렇게 오니까 교점이 이제 7개가 됩니다, 그쵸? 여기서부터는 안 될 거예요. 내가 찾는 값은 4, 5하고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자자자자자자. 문제만 읽고 제일 좀 크게 그리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까지 필요한지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치? 애초에 문제만 읽고 얘는 한 이 정도까지 그리면 문제가 풀리겠구나, 이걸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그려놓고 문제를 푸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초보자일수록 그렇게 해야 문제가 잘 풀린다, 이런 얘기예요. 힘들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 천천히 쓰세요. 천천히 쓰세요. 간지러워. 힘들어. 요즘 9월 모의고사, 경기도 9월 모의고사 보냐? 9월 안 보냐? 1년에 2번 봐, 모의고사를? 별로 중요하지 않긴 해. 9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봤어? 3월, 6월 다 봤어, 모의고사? 그럼 3월, 6월 2번 봤네. 잘 봤어? 거기서 거기야, 뭐 많이 봐봤지 좀. 근데 이왕 있는 시험 좀 보면 좋은데 왜 안 보지? 자, 연습문. 네, 자 11번 하겠습니다. 아직도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신 분 해도 될까요? 자, 봅시다. 11번 볼게요. fx가 되게 재밌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홍성대 할아버지가 되게 착한 할아버지라 그렇죠. 블랙라벨 스텝 1에 보시면 얘 써져 있고요. 바로 이거 구하라고 써져 있어요. 101. 바로 이거 구하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럼 애들이 이제 진짜 정신을 못 차립니다. 왜냐? 1번 문제의 답이 2번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시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 녀석이 주어져 있는 건데요. 되게 재밌는 문제입니다. f1-x를 구해가지고 둘이 더하면 얼마 나오는지 물어보네요. 숫자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라는 건 아니고요. 자, 봅시다. f1-x가 4에 1-x 플러스 2분의 4에 1-x, 여기까지 이해되죠? 여기까지 뭐 이해하고 말고 그냥 대입만 한 겁니다. 자, 그럼 주어진 식의 양변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 4의 x승을 짜잔짜잔 곱해줍니다. 이렇게 곱해주시면 분배하면 지수끼리 더하는 거니까 4 2 곱하기 4의 x 더하기 4 2 약분이 돼요. 2 플러스 4의 x 승분의 2입니다.
자, 그럼 봐봐. 얘랑 분모가 똑같죠. 더하면, 분자끼리 더하면 분모 분자가 똑같아지죠. 그치? 즉 둘이 더하면 얼마? 1. 자, 그리고 그럼 이 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요 안에 있는 녀석과 요 안에 있는 녀석에, 이거 봐봐. x하고 1 빼기 x라고 써 있었잖아. x랑 1 빼기 x를 더하면 얼마야? 1이잖아. x하고 1 빼기 x를 더하면 1이잖아. 그치? 즉 요 세모와 네모의 합이 1이면 f값 끼리도 더하면 1이 된다 이 말이야. 101분의 1하고 101분의 100하고 합하면 1이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의 합이 1이라는 얘기죠. 지금 101분의 1부터 101분의 100까지 총 100개의 분수가 써져 있는데 두 개씩 더하면 1이 된다고. 답이 얼마? 50. 이런 문제예요. 문제가 2번, 1번이 없이 2번만 풀라고 하면 애들이 뭐하지 이러다가 끝날 수 있어요. 대부분 시중 문제집엔 1번 없이 2번만 구하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나쁜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걔네들. 이 아니라 사실 이 할아버지가 좋은 할아버지라서 그래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드디어 끝나간다. 15번. 15번 풀면 시간이 좀 남네. 시간이 좀 남으면 내가 몇 개를 더 풀어줄게요. 자, 내가 몇 단원 끝나고 시험 본다 그랬지? 7, 8 단원 끝나고 본다 그랬냐? 9단원 끝나고 본다 그랬냐? 8단원? 8단원이 그럼 끝나면 빠르면 목요일날 시험 봅니다. 그럼 다음 주. 빠르면 다음 주 목요일이고요. 늦으면, 정말 늦으면 그 다음 주 월요일이고요. 목, 금, 그 다음 월. 이 셋 중에 하나 시험 봅니다. 다음 주 목요일, 다음 주 금요일, 다다음 주 월요일. 그 중에 하나 시험 볼 거예요. 시험 범위는 1단원부터 8단원까지 시험 봅니다. 알았죠? 자, 10. 갑자기 교실기가 무거워지죠. 연습 문제 15번. 자, 함수 4x 요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아까 그 치환하는 것 중에 내가 그 ax승 더하기 a의 빼기 x승, 이거 치환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하나 풀어줘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요 녀석은 치환하면 t가 몇 이상이 된다 그랬어요. 기억나나 모르겠네. 2 이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치?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에 의하여. 자, 그래서 내가 요 녀석을 치환을 할 건데요. 얘도 좀 문제입니다. 내가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을 d라고 치환하면 얘가 2 이상인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자, 얘는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둘이 곱해서 2배를 빼야 되는데 둘이 곱하면 1이니까요. 역수관계라서. 그치? 그러면 얘가 t의 제곱 빼기 2입니다. 뭐를 한번 더 해줘. 2보다 크거나 같죠. 근데 얘가 왜 이렇게 되냐고? 얘 전개한 거 불러볼래 네가? 자, 불러. 오케이? 또 이해 안 되는 분, 전개 한 번씩 시켜요. 전개를 봐봐. 내가 항상 계산할 때 본인도 내가 쓸 때 같이 머리가 굴러가야 계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치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함수가 y는 t제곱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t 이렇게 돼서 표준형으로 고치면 t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로 볼록은 이런 2차 함수인데요.
요 가로축은 당연히 T축이고요. 요 세로축은 Y축인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가 1인데요. 나는 2에 오른쪽만 관찰할 겁니다. 그치? 몇 집어넣어야 T에다가 2를 집어넣어야 2 집어넣으면 몇 나오니? 마이너스 2 나오니 얘가 내가 찾는 최소값입니다. 이렇게 답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푸셔야 합니다. 치환하고 범위 찾고 요것만 좀 조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15번에 2번은 집에 가서 혼자 해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엄청 쉽거든요. 16번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5단원 진도를 나가기엔 좀 애매한데 되게. 자자자. 오늘 뭔가 좀 되게 좋은 선생 같네. 그치? 문제도 많이 풀어주고. 그치? 아니야, 다른 반 선생님들은 이거 막 진도 나가고 다음 단원 이렇게 딱 나가고 이렇게 숙제 해왔다 이런다는데, 그치? 막 우리 반 그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저기 가서 확통 수업 듣는데 숙제가 너무 많다고 진짜. 수업이 하루에 한 번씩 있는데 문제를 70개씩 내준대. 그래서 막 애가 새벽 1시 반에 나 잘라고 누워있는데 막 연락 와. 저 이거 하나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나한테 배운 것도 아닌데 숙제가 70개나 돼서 지금 끝나자마자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숙제하고 있다고 막. 자, 16번 x가 1 이상이고요 y도 1 이상입니다. 그때 x제곱 y가 16인데요 로그 2의 x 곱하기 로그 2의 y, 이 녀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가 문제인데요. 자, 내가 이런 얘기부터 해줄게. 문제에서 최대값만 구하라고 했으면 나는 산술기하를 썼을 거예요. 왜?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에서 산술기하를 쓰니까요. 근데 곱의 최소값은 있잖아? 산술기하는 못 구합니다. 알았죠? 여기까지 알겠어요? 이런 이유로 나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가 아닌 2차 함수의 최대치수를 이용하여 문제를 풀 계획입니다. 진범이의 계획을 잘 들어봤어요?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됐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산술기하를 안 쓰고 왜 2차 함수 최대치수를 쓰는지. 자, 왜? 아까 전에 앞에 저 기본 문제 얘랑 비슷한 건 산술기하 써서 풀었거든요. 왜냐면 걔는 최대값만 물어봤으니까요. 자, 봅시다. 로그 2x 로그 2의 y니까 얘도 양변에 밑이 2인 로그를 이렇게 취해주시면 이렇게 다 찢을 수 있어요. 그럼 얘 로그 2의 16이니까 얘가 4입니다.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로그 2를 취해주시면 로그 2x가 그럼 0 이상이고요. 그렇죠? 로그 2의 1은 0이니까요. 마찬가지로 로그 2의 y도 0 이상입니다. 그럼 저 문제에 보이는 로그 2의 x와 로그 2의 y를 싸그리 다 내가 a와 b로 치환할게요. 싸그리 다. 이 눈에 보이는 로그 2의 x와 로그 2의 y를 싸그리 다 a, b로 치환을 한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쓸게요. 자, 봅시다. a가 0 이상이고요. b도 0 이상이고요. 그때 2a 더하기 b는 4이고요. 그때 a,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그렇지? a가 0 이상이고요. b가 0 이상이고요. 2a 더하기 b는 4이고요. a, b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세요. 치환해서 싸그리 다 바꿨습니다. 그럼 얘를 b는 4 빼기 2a 해서 쇼숑 집어넣으시면 a 괄호 4 빼기 2a, 얘는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4a. 그럼 이제 몇 차 함수 얘는 2차 함수니까 최대 최소 찾으려면 a의 범위만 있으면 됩니다. 자, a가 0 이상인 건 알겠는데 요 녀석 가지고 여기 조금 좁네. b가 0 이상이니까 b가 4 빼기 2a니까 얘도 0 이상이어야 돼. 그치? 그렇잖아. 얘가 b잖아. 4 빼기 2a가 지금 b잖아. 그치? 이게 지금 4 빼기 2a인데 얘가 b야. 그치? b가 0 이상이니까 a는 몇 이하야? a는 2 이하야. 대신 a는 몇 이상이야? 0 이상이야. 이렇게 a의 범위를 찾을 수 있어요. 표준형으로 고치시면 마이너스 2배 a 빼기 1 더하기 2. 나 모르겠네. 더하기 2가. 위로 볼록 여기는 1. 근데 나는 몇부터 몇까지? 딱 사이좋게 0부터 2까지래. 그래프가 요만큼만 있는 거죠.
그럼 1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2가 최대값, 0이나 2나 아무거나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0이 최소값입니다. 그렇죠? 두 개가 1에서 같은 거리에 있으니까 높이가 똑같을 거입니다. 으악! 끝! 힘들어. 자, 시간이 진짜 조금 더 있으니까 5단어 우리 만만 보고 집에 가자. 알았지? 5단어 만만 보고. 5단어는 그냥 만만 보고 문제 하나도 안 풀고 그냥 이런 걸 배울 거예요. 이런 걸 배울 거예요. 자, 정도의 만만. 필기할 것도 없어요. 자. 지수 방정식이 나는 뭔지 한 번도 살면서 배워본 적 없는 친구들도 많은데 그 친구들이 이게 얼마인지는 찾을 수 있어요. 얼마? x는? 이런 게 지수 방정식입니다. 지수의 미지수를 가지고 있는 저 방정식에 x에 무엇을 넣으시면 양변이 같아질 것인가를 찾는 게 지수 방정식이에요. 로그 방정식도 로그의 미치나 진수에 그냥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들을 죄다 로그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에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어디랑 어디만 같으면 될까요? 지수끼리만 같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엄청 쉽죠? 그치? 자, 이런 거 볼까요? 그럼 3이라고 합니다. 3, 2 말고 2 해볼까요? 자, 얘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우리가 얘는 위로 올릴 수 있다고 배웠는데, 그치? 위로 올리고 나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쵸? 그럼 어디랑 어디랑 같으면 될까요? x제곱이 얼마가 되면 돼? 2가 되면 돼. 정답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그냥 루트 2입니다. 왜? 진수의 조건 때문에. 자, 이런 걸 주의해야 돼. 봐봐. 애초에 문제가 이렇게 써 있었으면 답이 뿔말 루트 2가 맞아. 왜? 이때는 맨 처음 주어진 진수가 x제곱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x제곱만 양수가 되면 돼요. 근데 애초에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올리면 똑같긴 한데 얘는 애초에 진수가 x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저 x가 양수여야 하니까 루트 2만 답입니다. 이런 것만 좀 조심해 주면 돼. 내가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볼 때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여기 지수 로그 삼각함수 앞부분 좀 이렇게 시험범위였는데 내가 그 당시에 고등학교 우리 반 애들이 한 22명 정도 있었거든. 근데 22명 중에 5명이나 이런 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답을 써온 애들이 5명이나 있어요. 다 똑같은 문제는 아닌데 이런 함정들을 선생들이 계속 넣어놔. 답 다 찾아놓고 진수 음수 되는 거 이제 답으로 빼고 써야 되거든. 근데 여기 학원 올 때까지 틀린지도 몰라서 와요. 왜? 지 친구랑 맞춰봤는데 얘 것도 그러거든. 얘도 그러니까 맞추면 모르고 선생님 저 2개 틀렸어요. 잘 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틀렸는데? 왜요? 맞췄잖아. 이런 일이 엄청 진짜 이번에 우리 반에서만 5명 20몇 명 중에 5명이나 이 짓을 해왔어요. 이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문제는 크게 많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뭐 여기도 똑같아. 같은 것이 반복되면 또 치환할 거고 치환하고 나면 2차 방정식 돼 있고 방정식 단원이니까 그래서 부등식 단원도 매일 이런 거 푸는 거야. 해서 뭐 크게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요. 후다닥 끝낼 생각입니다. 문제가 참 많기도 하네요. 자, 오늘 수업은 좀 일찍 끝났지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더 이상 할 말도 없어요. 오늘 하도 문제를 많이 풀어서 할 말도 없습니다. 오늘 수업 끝!